안녕, 슈가크루즈예요. 이 질문 정말 좋은 질문들이에요. 진짜 싹 다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지만 다 답변해 줄 수는 없고요. 몇 개만 일단 추려가지고 골라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 질문당 1분 안에 대답하기 할 수 있는지 도전! 수영님이 아직 고2라 직업을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수영님 고2인데 직업 결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근데 UX 돼서 요즘 그냥 사전조사만 하고 있는데 알아보고 싶어요. UX라는 User Experience,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이라는 말을 부르기 시작한 그 최초의 그 UX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도널드 놀만이라는 사람인데 넌 놀만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사람이 정의하는 UX 사용자 경험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애플 컴퓨터를 사잖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애플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이제 애플 컴퓨터를 살 건데 이제 애플 컴퓨터를 사용하기 이전에 앞서서 여러분이 뭘 해야겠어요? 이제 가게를 가야 되잖아요. 가게를 가가지고 이 애플 컴퓨터 가든 상자를 뭐 받든 사든 뭐 구경을 해가지고 막 찾아보든 해가지고 뭐 직접 써보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애플 스토어를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스토어를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제를 해가지고 집에 들고 와서 뭐 시동을 켜가지고 컴퓨터를 시작을 하거나 뭐 세팅을 하거나 혹은 그 세팅을 한 후에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고 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뭐 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컴퓨터를 사용하고 나서의 여러분의 감정이라던가 뭐 여러분이 사용하기 만족스러웠는지 아니면 이건 좀 나빴다, 이거는 좀 잘 됐다,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 프로세스,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기 전과 사고 난 후에 그 총체적인 경험을 디자인하는 거를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라고 돈 놀만 선생님은 정의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거는 이제 UX 디자인, 사용자 경험 디자인 하면은 약간 UX 영어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약간 실리콘밸리에서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디자인한다던가 뭐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한다던가 아니면 앱을 디자인한다던가 이래서 뭐 약간 UX 디자이너가 앱 디자이너입니다, 소프트웨어 디자이너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사기도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점은 제가 말했듯이 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은 정말 전체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숲을 볼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UX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 보면은 비즈니스 니즈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내가 너무나 이게 취미로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보여주고 싶어 사람들한테, 이게 아닌 이상은, 개인 포트폴리오가 아닌 이상은 이런 모든 금전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디자인을 하거나 리서치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용자의 경험 그리고 유저의 니즈, 그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의 니즈까지 함께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맞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UX를 바라보는 시선은 디자이너마다 진짜 달라질 수가 있어요. UX 예시를 한번 들자면은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유튜브 있잖아요. 이제 유튜브로 UI와 UX의 차이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UI는 User Interface라고 하고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있잖아요. 유튜브를 딱 열었을 때, 제 영상을 켰을 때 뭐 밑에 댓글도 달려있고 옆에 추천 영상도 달려있고 뭐 좋아요 싫어요 버튼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전체적인 그 스크린을 UI라고 해요. 그러니까 UI는 이런 사용자들의 경험을 전하기 위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UX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다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유튜브를 켰는데 가뜩이나 뭐 요즘 뭐 취업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유학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한번 유튜브에서 유학 관련 영상을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이러면서 유학 검색도 막 해보잖아요. 그런 유학 관련 영상을 검색하다가 제 영상을 찾았어요. 제 영상을 보고 이거는 뭐 엄청 공감할 만한 얘기네, 아니면은 뭐 이건 진짜 병신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싫어요를 누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뭐 만족감을 얻었거나 뭐 여러분이 안 되겠다 또 다른 영상을 찾아봐야겠다 혹은 뭐
연관되는 영상을 보면서 이것도 괜찮은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빈지 워칭이라고 해요. 아니,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상을 보는 걸.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는 점이 계속해서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 저렇게 생각이 바뀌었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전에 무의식이 먼저 그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이 경험한 것들 있잖아요. 유튜브를 사용하기 전부터 유튜브를 사용하고 난 후에 그 경험한 모든 것들, 그걸 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이라 생각하고요. 유튜브를 디자인을 할 때 그냥 단순히 버튼을 여기에 넣고 영상을 여기에 넣고 뭐 밑에 댓글을 여기에 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유튜브의 UI가 탄생한 게 아니라, 유튜브 디자이너들도 분명히 유튜브의 사용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겠구나, 이 사람들은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고 싶어 하니까 댓글창을 밑에 배치하자. 프로세스를 계획을 하잖아요. 프로세스를 디자인을 하는 거를 UX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시로. 이제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서 인스타그램 디자이너들이 인스타그램 UI가 있어요. 과거의 UI는 좀 더 색상이 많이 들어가 있고 사진이 중앙에 배치가 안 돼 있었어요. 이 폰을 보면은 사진이 중앙에 배치가 안 돼 있는 구조였는데, 리서치를 하고 뭐 관찰을 하고 전 세계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한 후에 UI를 완전 싹 바꿨죠. 사진에 포커스가 되도록. 그러니까 밑에 뭐 검은 색깔 바에다가 메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메뉴도 그냥 거의 뭐 흰색으로 바꾸고 아이콘만 검정색으로 놔두고, 그리고 위에 이 상단 디자인도 거의 뭐 그냥 흑백 이 정도만 되고 사진에만 사람들이 포커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그냥 미니멀리즘하게 예쁘게 바꾸자 이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의 이 UI 디자인이 나온 게 아니라는 말이죠. 홍리님이 글래스도어 같은 데 보면은 UX 디자이너는 시니어만 구하던데 경력 없이 UX 디자이너 되는 게 가능한가요? 경력 없이 되는 게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건 또 뭔 말이야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경력 없이 UX 디자이너 되는 게 불가능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프로덕트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포트폴리오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진짜 별로였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처음 회사를 지원할 때 만들었던 포트폴리오는. 그리고 저는 이제 UX 디자이너로 취업을 한 게 아니고 User Onboarding Specialist라는 직업으로 취업을 처음에 했어요. 이제 그 직업이 무엇인가 하면은 시스템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저기를 보세요, 환영해요, 우리 여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처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이드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워크플로우를 설계하는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UX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UX 디자이너로 취업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 근데 저는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상황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석사를 해봐요. 석사를 하거나 학사를 하거나 하면은 회사에서 트레이니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트레이니십은 인턴십도 아니고 뭐 진짜 취직을 한 풀타임도 아닌데 이제 약 1년 정도, 뭐 2년 정도 그 회사에서 약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사회초년생들한테. 그래서 처음 취업을 하는 사람들을 트레이니십에서 이렇게 키우면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거죠. 뭐 근데 트레이니십 해가지고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근데 일단은 뭐 뭔가를 찾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트레이니십을 어떤 사람들이 하냐 하면 보통은 석사 끝나고 나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데서 뭐 은행이나 뭐 이런 큰 회사들 있잖아요. 대기업들. 그런 네덜란드 대기업들에서 구해요. 이제 우리 트레이니십 뽑는다, 지원을 해라. 석사를 마친 지 뭐 1년 내지는 2년이 안 된 사이에서만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 젊은 사람들, 가장 최근 졸업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대신에 이제 UX는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황금 오리알, 디자인계 황금알 같은, 이 취업에서는 이제 디자인계 황금 오리알 같은 디자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지금.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좀 더 다른 디자인 직업보다는 UX 디자인이 더 취직하기 쉽다고 정말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제이미님이 컴퓨터 공학 학위를 갖고 현지에서 석사를 디자인 쪽 보면은
포트폴리오는 프로젝트 몇 개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저는 제가 한국에서 경력을 쌓아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이제 한국 대기업에 다니던 분이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인터뷰를 보러 온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일을 했던 포트폴리오를 쭉 가지고 오셨죠. UI 쪽은 정말 잘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한국에서 경력을 쌓는 거나 유럽에서 경력을 쌓는 거나 그거는 포트폴리오만 잘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만 잘 써서 이렇게 설명만 잘 해주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에서는 프로젝트 몇 개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는 진짜 딱 3개 있잖아요. 진짜 넣을 게 없으면 딱 3개만 준비하세요. 딱 3개, 그리고 3개에서 6개 사이. 그 이상은 너무 많아요. 진짜 뭐 경력이 막 10년, 15년 돼가지고 보여줄 게 너무 많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경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굳이 포트폴리오에 안 넣어도 다 알거든요. 이 제품 디자인했다 이러면 딱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3개에서 6개만 넣으려고 하세요. 그 이상 넣으면 너무 많고요.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제 한 롤에다가 포트폴리오 정말 많이 보거든요. 포트폴리오에는 작업물들을 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진짜 메인 하나 있잖아요. 가장 최근 일이라던가 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하나, 그 하나를 딱 보고 이제 다음 걸 볼까 말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다른 모르겠어. 설명 못해. 그건 저 팁이고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제 인터뷰에 초대하기로 했다 이러면은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진짜 자세하게 끝까지 다 보겠죠. 왜냐면은 이제 그 사람은 정말 우리와 함께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저는 진짜 버전 4개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최근 회사에 이직할 때는 버전 4를 들고 이제 이직을 했거든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저는 보통 만들 때 가장 먼저 결과물 있잖아요. 결과물이 뭐 프로토타입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영상으로 표현해내는 걸 좋아해서 그런 작업물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이런 생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서비스를 A를 위해서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A라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서비스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뭐 영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했고요. 그래서 그 영상 하나 넣고 뭐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에 들어간 사람들, 뭐 프로젝트 디스크립션 짧게 하고 뭐 리절트는 그런 결과는 이렇게 되었다. 뭐 이렇게 딱 하고 위에는 제일 처음에는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자세하게 어떤 방법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유저 저니를 했다, 멘탈 모델을 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그냥 이렇게 적어서 어떤 식으로 유저 저니를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포트폴리오 안에. 물론 비주얼이 정말 중요하지만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를 만약에 그냥 한다면은 비주얼보다는 그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거에 저는 더 비중을 둘 것 같아요. 그런 리서치를 했다거나 테스팅을 했다거나 그 결과적으로 그 테스팅이 어떻게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는지 와이어프레임을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 그런 거에 더 저는 집중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UI를 좀 더 집중해서 보는데 UI, UX 디자이너를 구한다 이러면 비주얼적인 것도 좀 더 확실하게 표현이 되어야겠죠. UX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꼭 해야 할 것이나 해두면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앱스트랙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의 헤드 디자이너, 프로덕트 헤드 디자이너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어떤 디자인 프로세스를 밟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리서치하는지를 자세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큐멘터리를 저는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저는 좀 UX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생긴 후에 UX 디자이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YB님이 이제 아는 게 너무 없다고 하니까 한국 자막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없으면은 제가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YB님.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추천할 만한 영상을 한번 찾아볼게요. 만약에 이제 한국 자막이 필요하시다면. 얌얌님 UI 디자인, UX 디자인 그냥 한 개로 묶어서 가요. 보통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UX 디자이너를 찾습니다. UI 디자이너를 따로 찾습니다. 이런 회사는 보통 UX 디자인이 뭔지 아는 회사예요. 혹은 UX 디자인, UI 디자인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버젯이 좀 커서 이렇게
다 세분화가 됐다거나 엄청 큰 회사라거나 뭐 보통 그래요. 근데 보통 네덜란드에서는 UI, UX 디자인 합쳐서 이렇게 구하려고 하죠. 혹은 뭐 프로덕트 디자이너를 구합니다. 이렇게 따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답변을 다 못 해드리겠지만, 학교 명성이나 랭킹이 중요한가요? 이제, 진짜 회사 바이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회사 사정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에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 회사에서는 네덜란드 학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일단 제 경험은 그래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4년제, 3년제 대학교, 유니버시티 나왔다고 하면 유니버시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포트폴리오에 집중을 하겠죠? 근데 네덜란드 회사 예를 들어서 부킹닷컴 같은 경우는 경력도 많아야 되고요. 뭐 PhD를 해야 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전 잘 모릅니다. 하느님이 만약에 이미 학위가 있잖아요. 다른 학위가 있다면은 굳이 UX를 또 다시 학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부트캠프가 너무 많아요. 진짜 잘 돼 있는 부트캠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그 돈 놀만 선생님의 그 기관에서 이제 UX 기관에서 리서치 기관에서 수료증을 내주는 그런 부트캠프도 있거든요. 그 수료증은 이제 UX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다, UX 디자이너로 진지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야 돼요. 그곳이 어떤 곳이고, 서티피케이트를 어떻게 받았는지. 혹은 뭐, 제너럴 어셈블리도 진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디자이너들도 다 알아요. 그 대학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제가 이제 막 부트캠프를 계속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계속 추천을 하지만, 이제 또 뭐, 예를 들어서 부트캠프를 했는데 취직이 안 됐어요.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하느님이 좀 더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사를 한번 끝마치고 대학을 가고 싶은 건데 네덜란드의 학교의 연령대가 다양한 편인가요? 네덜란드 대학교의 연령대가 다양한 편이에요. 정말 어린 애도 있고요. 막 16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8살이죠? 그런 애도 있고요. 30살이었던 애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다 학사였어요. 네덜란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슈가 크루즈님만의 강점은 무엇이었나요? 전 아무래도 좀 복잡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산업 디자인 학과를 나왔잖아요. 이제 저희 회사 제품이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 하기에 이해하기 너무 쉬운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기보다는 이해도가 좀 더 이해하기가 좀 더 이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품에 대한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취직을 할 때 강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직을 할 때 지금 회사로.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하나 뽑고 싶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엔터프리너십,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 그런 게 좀 더 있어서 저는 좀 비즈니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끊임없는 발전과 공부를 요하는 분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답변하면서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또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UX 디자이너 유나킴 님이 UX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을 공부를 하고 있으신데 원하는 방향은 사용자 기반 리서치 등이 탄탄히 이루어지고 디스커션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방향을 생각했어요. 막상 사회에서 사람들 만나면은 UX 디자인이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비주얼 그래픽 디자인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고 느끼는데요. 네덜란드 인식은 어느 쪽인지 큰지 궁금해요.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진짜 돈 놀만 선생님이 그렇게 UX가 정말 잘못 쓰여지고 있다. 이 UX의 터미널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정말 잘못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셨을 정도로 UX가 사회에서 더 인식이 정말 이게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비주얼이나 그래픽 쪽도 디자인은 한 분야니까 UX 디자인,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을 이루는 한 분야니까
완전 틀렸다고는 할 순 없지만 그 인식이 그 너무 그쪽 비주얼이랑 그래픽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어서 그런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해요. 그리고 유나킴님, 이거는 네덜란드와 한국의 인식 때문이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디자이너 대 디자이너의 그냥 생각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분명 그냥 UX, UI 똑같은 거지. 그냥 웹 디자인, 소프트웨어 디자인 아니야? 그냥 앱 디자인 하는 거 아니야? 앱 예쁘게 디자인 하는 거 아니야?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이니까 그냥 고객들 뭐 만족하는지 물어보고 그게 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도 분명히 있고요. 디자이너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인식이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할 때 대학 순위가 중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이 분야에서 네덜란드 학사. 이제 유나님 그리고 다른 구독자분들, 질문 주신 분들, 대학 순위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MIT, 스탠포드, 디자인 스쿨 뭐 그런 데를 졸업했다 하면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그쪽을 졸업한 사람들을 뽑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네덜란드에서 아무 회사나 지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스탠포드 디스쿨이나 뭐 MIT HCI 그쪽을 전공한 사람들은 더 큰 풀에서 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유나님이나 다른 구독자분들이 어떤 회사 있잖아요. 어느 정도 레벨의 회사를 지원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대학 순위 중요도가 달라져요. 주원님, 건축 전공 파이팅 하세요. 진짜 건축 진짜 파이팅 하세요. 이게 진짜 처음에는 직장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닉도 제 남자친구 닉 있잖아요. 건축가 제 첫 건축 스튜디오에서 첫 직장을 찾는데 정말 고생했어요. 거의 3개월 고생했던 것 같아요. 네덜란드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인 중에도 정말 좋은 건축회사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잘 될 거라고 믿어요. UX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디자인의 영역에서 좀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미적 감각이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미적 재능을 좀 더 살리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고 싶은데, 이제 희희님, UX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디자인의 영역에서 좀 벗어나 있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다른 영상에서. 그래서 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미적 재능을 좀 더 살리고 싶은 UX, 예를 들어서 UX, UI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는데 미적 디자인을 살리고 싶으시다면은 UI에 좀 더 포커스를 하는 그런 직업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이제 기업형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제 이 기업형 소프트웨어는 막 트렌드를 따라가가지고 항상 막 예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트렌드 나중에 몇십 년 후에 봐도 촌스럽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되고요. 좀 많이 복잡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정보를 잘 다룰 수 있는 디자이너들이 더 그 B2B 프로그램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 웹사이트나 뭐 혹시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스냅챗 같은 거를 디자인하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 분들은 좀 더 이제 그런 자유로운 프리덤이 좀 많겠죠, 디자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거기서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보통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파일 형식은 PDF로 첨부되는지, 개인 웹페이지나 비엔스 같은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링크를 보내는지, 동그라미님,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요. 포트폴리오 파일 형식은 PDF로 첨부할 수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UX, UI 디자이너들은 웹을 디자인하고 앱을 디자인하는 게 많잖아요. 요즘은 또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보내는 거를 추천해요. 이제 초이님이 학부 어느 학교에서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네덜란드 UI UX에 관심이 있어서요. 초이님, 제가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말하는 게 살짝 좀 아직은 두려운 감이 있어요. 저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저의 본명이라던가 뭐 학교 정보 이런 걸 얘기하면은 진짜 다 아실 수 있거든요. 이제 약간 그 정보를 말하는 게 좀 두려워요. 근데 이제 저는
HBO,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는 HBO라는 대학교가 있고요. 보통은 4년제거든요. 실무중심 대학교라고 해서 보통은 4년제고 한데 저희 학과는 3년짜리 학과였어요. 좀 그게 특이했죠? 저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산업공학 디자인이에요. 엔지니어링, 공학에 더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일 처음 말했듯이 저는 제일 첫 직장을 구할 때 UX 디자이너로 직장을 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고 신입으로 들어가서 UX 디자이너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포트폴리오는 4번 만들었고 버전 4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발전시켰다는 거죠. 첫 번째 버전에서 4번째 버전까지. UX, UI 차이점 얘기하는 거 깜빡했어.